네, 김형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즐겁게 시청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원창 아웃도어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즐거운 산 얘기, 산에 관련된 또 경제적인 상식들도 알아보는 재미난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원창 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오늘 일단 퀴즈부터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또 이렇게 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조금만 이제 생각을 더듬으면 알 수가 있는데 예. 혹시 학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학세권은 뭐 쉽죠. 뭐 사실 3, 40대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텐데 유명 어떤 학원가가 가까운 그런 곳이 이제 집값이 높다 많이 선호들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세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자, 서울의 뭐 대치동이라든가 중계동, 목동, 뭐 부산 하면 해운대고 대구 하면 이제 수성구 같은 곳이 이제 학세권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세권 이렇게 N세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이제 편의점과 가까운 편세권, 맞아요. 병원과 가까우면 또 병세권. 그 맛있는 그 붕어빵 파는 붕세권도 있던데. 아, 북세권까지. 아, 그럼요. 네. 예. 오늘 준비한 소식 그럼 그것과 좀 연결이 있는 건가요? 예, 뭐 맞습니다. 대치동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 서울을 대표하는 산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산이 되겠죠. 예, 북한산과 그 주변의 산세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세권. 네. 진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겪고 나니까 정말 그 자연 공기 좋은 곳 좀 갇혀 있다 보면 아무래도 공기 좋은 곳 근처에 살았으면 내가 마스크 벗고 잠깐 나가서 이렇게 숨도 쉴 수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산세권이 좀 더 이제 주목을 좀 어떻게 보면 받고 있는데 산세권 얘기라면은 뭐 성북동, 평창동 약간 뭐 경사가 가파르긴 합니다만 또 거기 부자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쵸. 오늘 그 얘기인가 본데요? 그렇죠. 이 성북동이나 평창동은 드라마나 영화에 워낙 많이 또 언급이 되죠. 평창동입니다 하면서 예,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 말고 또 새로 재미난 얘기도 좀 있는 거예요. 설마 이 얘기만 하시려고 온 건 아니겠죠? 아니죠. 예. 끝까지 시청하시면 또 좀 앞으로 쪼아냅니다. 떠오를 산세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떠오를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귀가 솔깃한데. 자, 그러면 이제 뭐 성북동, 평창동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전통의 산세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죠.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실 건가요? 일단 성북동은 한양 도성의 북쪽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냥 성북동 지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네. 한양 성곽의 북쪽에 북쪽에 있어서 그럼 꽤 오래된 성동구는 지명이겠네. 이 도성의 동쪽에 있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성북동. 자, 그리고요. 1960년대부터 이제 부촌으로 명성을 떨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주로 이제 가난하신 분들이 많이 몰려 살다가 이 삼청 터널이 1960년대 후반에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청하고 광화문 쪽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면서 고위직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많이 몰려 살게 되면서 오늘날은 우리나라 이제 주요 대기업 그 회장들하고 일가 친척들이 몰려 사는 부촌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고 또 40개국 이상의 외국 대사들이 몰려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거기는 데이트 코스로 이렇게 뭐 팔각정 가거나 뭐 이런 북악스카이 팔각정. 네, 그쪽 가거나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쭉 내려오거나 하면서 보면은 뭐 이런 그 굉장히 고급 빌라들도 있고 또 이제 뭐 대사관 비슷한 대사관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자, 더 한번 털어 보시죠. 뭐 재미난 얘기. 예. 네. 풍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최고의 그 명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부자들은 강남보다는 성북동을 또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왜 명당인가 하면은 북한산에 힘이 있는 산줄기에 그 기운이 그대로 내리꽂히는 지역이라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측면은 풍수적으로는 물의 흐름이 부의 흐름을 상징하는데 성북동 골짜기 곳곳에서 이 물이 새어 나오면서 한 곳으로 꼬이는 구조, 그러니까 부가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부가 모인다.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 원래 부자인데 거기에 또 그 풍수지리가 좋아가지고 또 더 모이는군요. 결과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 거기에 사셨던 회장님들이 우리나라 이제 고도성장기 다 잘 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김영기 앵커님도 나중에 많이 버셔가지고 성북동에 들어가시면 더 잘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성북동이
돌산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북동에 있는 산이 뭐였죠? 우리가 뭐 산이 워낙 많으니까 북한산의 산줄기가 그대로 내리꽂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북한산이 이제 좀 네. 돌산 배경에 든든히 이제 받치고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또 이제 굉장히 좋은 기운이 성북동에 직결이 된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평창동은 어떤 또 여기도 좀 기운이 좋나 봐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평창동의 의미는 조선시대에 곡식 창고가 있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창이라 부르고 있고요. 원래 여기도 한국전쟁 이후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던 마을이 되겠는데 우리 김신조 사태라고 해서 북한군 무장공비가 이제 31명이 침투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한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도 역시나 이제 부자들이 많이 몰려 살게 되는데 성북동과의 차이점은 기업인들보다는 문화 예술인 그리고 건축가, 연예인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몰려 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혹시 좀 유명한 분 누가 계신가요? 일단 서태지, 예, 이런 분들, 예, 차범근 감독 뭐 이러신 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영화 배우 유해진, 김명민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유해진. 붙어 있는 구기동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아하. 북한산에 또 매일같이 올라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기 유해진 배우의 그 산사랑은 또 유명하죠. 어마어마하죠. 또. 예.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연 가까이 참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평창동 얘기까지 조금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산세권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에서도 뭐 숲세권, 네. 약간 뭐 공원 근처 공세권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는 좀 자연의 기운을 좀 우리도 흠뻑 받으면서 보금자리에서 살고 싶다. 코로나 이런 이후에 얘기들. 더 뜨게 됐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자연하고 좀 어울려 있는 그런 뭐 조그마한 빌라라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굉장히 또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산 근처에는 그렇게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런 부동산, 특히 이제 우리가 직접 살 만한 주거지 얘기 이런 것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또 워낙 이제 역사 해설이 있는 등산 모임을 하시니까 네. 요게 이 북한산 기슭이 요 몸값이 지금 떠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유래 깊다고요?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탐내던 지역이 북한산과 지금의 한강 유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부터.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백제 창업주 온조가 삼국사기에 의하면 북한산에 올라가서 지금의 송파구 잠실 지역, 정확히는 이제 풍납동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을 내려다 보면서 백제의 수도를 정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북한산 자체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쟁취하다가 마지막으로 이게 종결이 된 게 신라의 진흥왕이 이제 종결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북한산 비봉에 올라가시면 진흥왕이 그 신라의 영토를 표시하는 국보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 진흥왕 순수비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뭐 진흥왕 순수비 우리 국사책에서 배웠던 그렇게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네요. 지금 이제 저희 뒤편으로도 멋진 산세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북한산인 거죠. 네, 북한산의 인수봉이라고. 이게 인수봉. 네, 우리나라 이제 암벽 등반의 성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등반을 많이 하는 데구나 여기가. 그렇죠. 히말라야 등반 가시기 전에 다들 이제 인수봉에 오르시면서 연습을 하고 또 떠나시게 되죠. 이런 그 지금 깎아지른 듯한 이런 데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시설이 설치가 돼 있나요? 장비를 갖추면 이제 올라갈 수가 있죠. 일반 이렇게 워킹 등산 하시는 분들은 위험해서 못 올라가는데 네. 정확한 장비를 갖추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산악 등산하는 거를 뭐 특별한 용어가 있던데 뭐라고 하죠? 보통 이제 클라이밍이라고 그러죠. 클라이밍 아니 뭐 그리고 신발은 암벽화라 부르죠. 암벽화. 네. 이게 약간 이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걸 즐기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북한산이라는 이름에 이제 어떤 사연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이제 뒤에 시원한 북한산을 배경으로 보시면서 북한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 한번 같이 나누고 있는데 북한산이라는 이름 뭐 처음부터 북한산이 아니었나 봐요. 예, 북한산과 관련된 이름은 상당히 많은 이제 단어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삼국시대 때 주로 이제 불렸던 이름은 부아악이 되겠습니다. 애기 엄마가 아기를
둘러매고 있는 형세를 닮았다 해서 이제 부학으로 불렸고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 때 주로 불렸던 이름은 삼각산이 되겠습니다. 삼각산. 정상 부근에 백운대 그리고 만경대, 인수봉이 멀리서 보면 세 개의 뿔처럼 보인다. 이렇게 삼각산으로 불려오다가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북한산이라는 명칭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북한산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한강의 북쪽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이제 창지개명이라고 해서 땅의 그 역사성을 바꾸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타깝게도 서울 지명의 이제 한 30% 이상 일본식 지명인데 마찬가지로 그 일제 강점기에 삼각산을 북한산으로 바꾸면서 아예 현재에 와서 굳어지게 됐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과거에 이제 북한산이 속한 행정구역이 북한산 주에 속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북한산을 불려도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대에 와서는 이제 서울 지역에 속해 있는 이제 자치구나 아니면은 이 사찰들은 원래 우리가 부르던 이 삼각산을 되살려 부르자 이런 주장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유래 깊은 그 지명이나 산들도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민족 정신을 좀 말살하려고 했던 맞습니다. 일본의 의도도 들어있는 지명일 수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상식으로 조금 전달을 해주셨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뭐 그 북한산 국립공원이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건 뭐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주말에 당장 북한산에 가보시면 이제 체감을 하실 텐데 네.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1994년도에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고 기네스북은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이제 맥주 브랜드 네. 거기서 만든 책이 되겠죠. 네. 와, 그러니까 우리 그 북한산 국립공원 사진 한번 혹시 또 조금 보면서 아직 못 가본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서울에서는 사실 아주 대중적인 산이어서 쉽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국립공원에 화면으로 아예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국립공원에 아우 멋있다. 장어마저 뭔가 이제 네. 근육질의 이 남성미 같은 이런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네. 아니 그냥 우리가 이 산에서 사실 이 북한산이 먼 곳이 아니어서 쉽게 가는 곳이긴 한데 쉽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가면은 서울 시내에서도 이런 전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또 이러한 광경에 대해서 환장하죠. 아 왜요? 외국에는 그런 산들이 좀 많이 없나요? 외국은 예를 들면 이제 뭐 김현기 앵커님도 가보셨을 파리나 뉴욕, 도쿄 생각해보시면 주변 높은 산이 없죠. 그러네요. 네. 외국에서 이제 대도시에서 산을 타려면 기본적으로 2-3시간 이상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서울은 이제 1시간 내에 다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 도심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외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개성적인 서울이 갖고 있는 그런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어딘가요, 저기가? 자, 글쎄요. 사실 요 난간만 보고는 좀 추정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예. 예. 자, 여기 이런 멋진 절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 가장 북한산에 여러 경로가 있잖아요. 네. 좀 초보자들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경로 어떤 역으로 가서 가는 게 제일 편한가요, 좀? 네, 사실 서울시 방면보다는 고양시 방면에서 오르는 코스들이 더 뷰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교통 접근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네. 북한 산성 방면으로 오르시면은 네, 특히 이제 문수봉이라든가 비봉 그리고 이 쪽두리봉 이런 포인트들이 초보자들이 오르기 좋고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서울역 지하철역하고도 좀 인접해 있잖아요. 네. 어떤 역들로 접근이 좀 가능하죠? 과거에는 이제 버스 타고 접근을 했어야 돼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우이 신설선이 생기면서 북한산 우이역을 통해서도 이제 정상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죠. 좋습니다. 뭐 2020년 기준으로만 해도 650만 명이 방문했다 뭐 이런 기록도 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네.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야외 활동하면서 조금 마스크도 좀 벗고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이어서 바람 쐬러들도 많이도 가셨을 것 같은데 이 북한산 관련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친숙한 산이기 때문에 몰랐던 사실이 또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예, 북한산을 동네 뒷산으로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오르신 분들이 많은데 북한산에서 정말 많이 죽습니다. 아니 손동작까지는 안 예, 하셔도 이게 아니 예. 뭐 웃을 만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긴장하시라는 의미로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한 통계에 의하면은 에베레스트를 오를 때 10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북한산에서 10년 동안 죽은 사람이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만만히 볼 산이 아니네요. 그렇죠. 언론 보도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알고 보면 황당하게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진을 찍다가 한 발짝 뒤로 해서 바로 추락해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이제 겨울철에 오르다 보니까 땀이 급속하게 이제 식어서 체온을 빼앗기면서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례도 많고 암벽 등반을 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시는 사례도 있고요. 아이고야. 네. 그렇구만. 지금 이게 그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북한산의 별명이 킬러 마운틴이 됐습니다. 킬러 마운틴. 네, 늘 긴장을 하고 오르셔야 되는 산은 맞습니다. 이게 참 뭐 달갑지 않은 별명이긴 한데 결국에 이런 좀 별명이 붙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하고 진짜 안전, 그러니까 기본이 안전이라는 얘기는 늘 이제 강조를 해주시는데 안전 늘 생각하면서 등반에 임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말해 주셔야죠. 앞으로 더 뜰 산세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뭐 평창동, 성북동은 사실 우리가 다 알려져 있는 곳이고 지금 진입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 서민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 산세권 주목해 봐야 될 곳 어디입니까? 일단 북한산은 서울시하고 고양시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방면에서 오르게 되는데 정상을 오르실 경우에는 이제 강북구 방면에서 많이 오르시고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북한 산성 쪽으로 오르시려면 이제 고양시 방면에서 많이 오르고 북한산의 또 서쪽 능선을 오르시려면 은평구 쪽에 있는 불광역, 구파발역 그리고 연신내 이쪽에서 많이 오르는데 네. 이쪽 은평구의 연신내, 불광역, 구파발역 앞으로 좀 많이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주변에 대형 쇼핑몰도 많이 생겼고요. 고양시 쪽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이케아라든가 아니면 스타필드 같은 그런 쇼핑몰 들어섰고 최근에 또 대형 병원으로 들어선 데다가 또 뉴타운으로 또 개발돼서 이제 아파트도 그런 살기 좋은 여건이 된 데다가 또 주변에 한옥마을도 있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하나 활용점정을 찍는 게 이제 DTX A 노선이 연신내역에 정차하게 돼서 GTX A는 이제 파주부터 강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는데 북한산에 대한 접근성이 또 대폭 개선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앞으로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신내, 불광동, 구파발 다 이제 은평구 쪽에 아무래도 뭐 산만 딱 있다고 해서 다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인기나 어떤 관심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좀 어떤 생활 편의성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갖춰지고 있고 교통 편의성까지 증대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는 있겠지만 조금 또 주목해 볼 만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서울시하고 이제 고양시가 협업을 해서 한양 도성과 북한산에 있는 이제 북한산성을 엮어서 2027년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등재가 될 경우에 또 국내외 외국인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또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특별한 어떻게 보면 좀 상권, 문화 상품을 활용한 또 여러 가지 콘텐츠 뭐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주거에 있어서도 산세권이 여러 가지 편안함을 주겠지만 그리고 자연의 공기 이런 것을 주겠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연결해서 우리가 거기를 활용해서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 산업. 거기서 또 새로운 콘텐츠를 또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활용해 볼 만한 할 것 같습니다. 또 남의 땅을 내 땅처럼 팔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등산계의 봉이 김선달. 네. 좋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한 얘기 북한산 관련해서 사실 뭐 털라면 뭐 한없이 털잖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못다한 얘기 있습니까? 북한산을 설악산보다 탑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북한산을 그렇게 또 가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산에서 여러분들도 또 가까운 곳에 있는 만큼 또 자주 찾으시고 또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산의 가치를 한번 재조명해봤습니다. 이원창 아웃도어 큐레이터와는 여기서 또 인사를 해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김현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